우리 서북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서 강사로 섬기시는 우리 최성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7분에서 8분 정도 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현실과 미래라고 하는 좀 굉장히 거대한 그런 주제인 것 같지만 본 주제는 대표회장으로 수고하시는 장순진 목사님의 평소 질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정리해서 발표하는 것뿐이다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북의 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북지역 노예협의회, 우리는 사용하기도 많지 않지만 총회에서는 공식 명칭이 무지역 노예협의회입니다. 무지역이라 하면 각 노예는 지역을 중심으로 조직된 노예이지만 해방 이전에 이북에서 속해있던 노예라 지금은 지역이 없다 하여 부르는 이름입니다. 해방되면서 조선 예수교장로회 총회가 복원되었고 전국의 각 노예도 복원되었습니다. 46년에서 52년까지 이북 지역에 있던 노예, 평양, 평서, 안주, 평북, 평동, 용천, 황해, 황동, 함남, 함봉 노예를 제외하고 이남에 있는 노예 중심으로 총회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52년 이후에 이북 노예가 참여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총회 산하 162개 노예 가운데 42개 노예로 약 25%가 서북지역 노예협의회에 가입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북의 현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1959년 제44회 총회 시 통합주의 분리 이탈함으로써 총회는 약화된 교세를 재정비해야 할 당위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회는 지극히 작은 숫자에 남아있던 이국 노예들을 무지역 노예로 허용하고 협력하여 통합주의와 대항하고 총회를 재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총회는 소위 무지역 노예가 발전 확대됨을 의식하여 무지역 노예를 폐지하자는 건의안들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52회, 57회, 68회 세 번이나 무지역 노예를 폐지하는 안이 올라왔고 처음에는 휴전선이 철폐되기까지 무지역 노예 폐지를 거론하지 않기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올라온 무지역 노예 폐지 건의안에 대해서 가급적 지역 노예로 편입키로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흘러 다시 86회, 88회, 89회에서 무지역 노예 폐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무지역 노예에서 소속한 교회와 목사가 지역 노예 이적에 거는 공동의 결의로 하라. 무지역 노예에서 무지역 노예로 이동하는 때는 절차를 밟으라. 법대로 하라. 결과적으로 무지역에서 무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지역 노예는 헌법의 조건을 갖추면 분립할 수 있다고 결의를 했지만 헌법의 조건 첫째 조항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분립을 할 수 없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4년 지역 노예조차 일정 지역의 경계를 넘어 무지역화되고 있다는 미명하에 노예의 전반적인 정비를 주장하면서 2월 27일 서울 사랑의교회, 3월 4일 광주시민교회, 5일 울산 대한교회에서 노예지역 정비 개편 연구를 위한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당시 무지역 노예 문제로 대두되었던 것은 시의회의 헌법적 기능, 교단의 신앙 정체성 약화, 비효율성, 이단교회 침투 방지 취약 등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는 무지역 노예는 5개년가량 단계적으로 정비를 시도하는 것으로 방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잠시 수면 아래에 있는 것일 뿐 이러한 시도는 총회 관점에서는 여전히 서북의 눈에 가시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서북의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은 무엇인가? 첫째, 총회 헌법 정치 10장 2조입니다. 정치 10장 2조에는 노회의 구성은 일정한 지역 안의 교회로 구성된다. 이렇게 헌법 조항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헌법 개정을 하지 않고서는 무지역 노예라는 이름을 지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총회는 필요할 때는 서북을 이용하고 그 당시에도 헌법 정치 10장 2조는 존재했었습니다. 이제는 홀대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52회, 57회 총회 결의대로 휴전선 철폐되기까지는
무지영노의 폐지를 거론하지 않기로 한 결의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전을 저해한 두 번째 걸림돌은 대부분 서북 노예에서 서북 지역에서 간과하는 것은 제86회 총회의 결의입니다. 그 결의는 무지역 교회에서 소속한 노예와 목사가 지역 노예로 이적했거는 공동의 결의로 청원하면 교회와 목사를 임명해 주기로 가결하다. 가려 열고 단 고의로 임명해 주지 않으시면 지역 노예 결의로 임명한다라고 하는 매우 불합리한 결의 내용입니다. 지역 노예에서 이 결의를 들고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것으로 포기하기 일쑤입니다. 우리 최재형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수도노예도 이 조항을 가지고 자기네 노예로 소속을 시켰지만 우리가 수도노예가 그 일을 진행할 때 결안으로 바위치기다 하지 마라 그런 얘기들이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법적으로 우리 서평양노예로 다시 교회를 데려오게 되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99회 총회 2014년 결의에서 공동의회 임명 결의는 제86제 총회 결의가 아닌 헌법대로 처리함이 가한 줄 아오며라고 분명하게 재결의했습니다. 헌법 상이기도 하지만 후 결의가 효력이 있으므로 결국 공동의회로 목사의 임명 결의한 것은 위법입니다. 목사는 노예 소속이므로 임명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노예의 임명 허락을 받아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북의 미래. 밖으로는 총회의 따가운 문총을 의식하면서도 안으로는 우리의 갈 길을 묵묵히 걸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합니다. 첫째, 서북 노회협의회는 대표회장을 중심으로 선후배가 사랑과 관심으로 하나 되어 더욱더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혹시 이탈하려는 지교회가 있다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정치적 접근이 아닌 목회자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운다는 관점으로 다가가 보듬고 끌어안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남고 싶은 서북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좋은 예로 대표회장 장순진 목사님은 평소 노예 미자립교회에 관심을 갖고 미자립위원회에 3,000여만 원을 후원한 출연하기도 했고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을 초청하여 오크밸리에서 쉼을 갖도록 하고 또 후원금도 지급하는 등 섬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열혈이 되는 교회들은 함께 동역하고 있는 신실하고 유능한 부교역자들에게 기꺼이 분립 개척도 지원해 주므로 다음 세대를 키울 뿐만 아니라 서북을 더욱 확산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셋째, 총회 안에서도 되도록 여러 분야에 진출하여 서북의 위상을 높여야 합니다. 이미 서북의 발판으로 진출하신 분들은 총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해야 하지만 더 나아가 홀대받는 서북에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넷째, 노회장님들은 제86대 총회 결의만을 주장하는 지역노예 횡포에 가까운 시도들에 대하여 분명한 법으로 설득하고 그래도 안되면 서북이 연합하여 총회에 건의하고 중재를 요청해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총회가 제기했던 서북의 문제점, 곧 치료의 헌법적 기능과 교단 신앙 정체성 약화, 비효율성, 이단교의 침투 방지 취약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실제적인 문제라면 과감히 개선해 나가고 또한 대책을 잘 세우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하고 관철시켜 나아가야만 서북의 밝은 미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서북지역노예협의회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 오신 그날까지 무궁 발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